만약 어느 날 여러분 회사의 직원들이 의기투합해서 서울 뒤에 있는 도봉산에서 호랑이 10마리 잡자 라고 누군가가 제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내일 아침 6시 반에 도봉산 입구역에서 함께 만납시다 라고 약속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퇴근합니다. 오늘 밤 우리 직원들은 어떤 행동으로 오늘 밤을 보낼까요? 아마도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좀 호랑이 잡는 법 검색도 좀 해보고, 오랜만에 이 예비군 훈련 때 신었던 전투화도 신어보고, 옷도 두툼한 거 좀 입어보고, 무전기도 사고, 전화도 해보는 거죠. 호랑이 잡았다는 사람은 좀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전화해서 너는 뭐 갖고 올 거냐? 나는 칼 가져가겠다. 나는 총을 한번 준비해 보겠다.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수많은 행동들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서로 연락하지 않았던 직원들과도 연락해서, 야, 그쪽 팀은 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린 이렇게 해보겠어. 아마 이 소통을 아마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도봉산 입구역에 날씨가 어둑어둑한데 등장합니다. 누구는 총을 들고 오고, 누구는 칼을 들고 오고, 그물을 들고 오고, 신발도 단단히 준비하고, 아마 그렇게 올 겁니다. 자,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누구랑 올라갑니까? 야, 총 뭐요? 그물 뭐요? 칼 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섞여서 올라갈 겁니다. 총을 가진 사람은 가능한 칼을 가진 사람을 찾을 거고요. 무전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가능한 장비를 들고 있는 사람을 찾을 거고요. 체력이 약한 사람은 체력이 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는 어떤 대화를 합니까? 호랑이 봤냐? 여기 꼬리 비슷한 거 있다. 어떤 무기가 좋다. 야, 소총으로 쏘면 안 돼. 장총으로 쏴야 돼. 언제 대화하자 약속하지 않습니다. 언제 소통합니까? 수시로 소통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계속 질문합니다. 나는 베테랑이 아니라 루키야. 나는 잘 몰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질문하죠. 목표와 관련된 수많은 소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안 해봤으니까요. 전문가에게 전화도 해보고, 새로운 도구도 사용해보고, 그러면서 새로운 지적 호기심과 탐구와 의미와 즐거움과 성장을 합니다. 밥 먹을 때가 됐습니다. 아직 못 잡았어요. 점심 먹고 합시다. 쉽게 잘 말 안 합니다. 오후가 됩니다. 깜깜해지려고 해요. 아직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막판 스퍼트라도 해서 호랑이가 안 되면 멧돼지라도 잡자. 끝까지 최선을 다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쌩 난리를 치고 멧돼지 10마리 잡았습니다. 자, 멧돼지 10마리 잡아서 내려옵니다. 이들의 어깨 위에 호랑이는 없고 멧돼지 10마리를 잡아서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요, 다시 시간을 돌려서 돌아가 보죠. 호랑이 10마리 잡읍시다.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똑똑해 보이는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잠깐만요. 호랑이 10마리 그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산에 안 가본 사람도 많고, 우리의 자원과 여건,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토끼 10마리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또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래서 내일 하루 동안 우리 도봉산에 올라가서 토끼 10마리 잡자 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퇴근합니다. 오늘 밤 우리 직원들은 집에서 뭘 할까요? 친구들도 좀 만나고, 오랜만에 부부간에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우리 아들들, 딸들 공부는 잘하고 있나? 그렇죠. 내일 토끼 잡는 목표가 오늘 밤 나에게 아무런 영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하던 행동, 어쩌면 토끼 잡는 목표와 상관없는 수많은 행동들로 가득 차게 오늘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6시 반에 어둑어둑할 때 도봉산역에 등장합니다. 자, 어떻게 등장합니까? 평상시에 입던 옷, 평상시에 들던 가방, 평상시에 하던 그 스타일 그대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누구랑 대화합니까? 친한 사람과 대화하죠. 야, 이정재 연기 잘하대. 오랜만에 아내랑 대화하니까 좋아요. 이런 대화를 합니다. 목표와 아무 상관없는 대화들로 가득 차게 되죠. 올라갑니다. 누구랑 올라갑니까?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과 올라가죠. 야, 내가 좋은 자리 봐놨어. 올라가서 중간에 우리 한잔 하자. 뭐 이런 것이죠. 야, 토끼 잡는 거 얼마 안 걸리니까 이거 뭐 얼른 잡고 내려가서 놀자. 자꾸 서로 이렇게 귀찮게 소통할 필요 있습니까? 10시에 한 번, 3시에 한 번 약속 정해놓고 그때 소통합시다. 차장급만 올라가면 되지 부장 이상급 올라갈 필요 있습니까? 그렇죠. 나는 이미 베테랑이라고 생각하고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루키 마인드가 들어가지 않게 되죠. 올라갑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영웅이죠. 자, 오후가 됩니다. 아이고, 다 잡았으면 얼른 내려갑시다. 자, 10마리 잡기로 했는데 200% 20마리 잡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내려옵니다. 이 팀. 토끼 20마리나 잡아서 내려옵니다. 한쪽 팀에는 호랑이 10마리 잡으러 갔다가 멧돼지 10마리 잡은 팀이 있어요. 이쪽 팀에는 토끼 10마리 잡으러 갔다가 20마리 잡은 팀이 있습니다. 자, 요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세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이럴 가능성이 있죠. 자, 호랑이 잡기로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멧돼지 10마리밖에 못 잡았어? 목표 달성 50%도 안 돼. 계획을 제대로 세워! 예측을 좀 제대로 해. 너희들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얼마나 회사가 시끄러웠는데. 야, 한 명은 다쳤잖아. 아이, 그거 자원이 낭비됐잖아. 다음에 계획 제대로 세워. 자,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토끼팀 예측 제대로 세웠고 자원에 최적하게 사용했고, 자, 200% 달성, 성과급 보너스, 승진, 요런 문화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회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많은 회사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하면 호랑이 10마리 잡겠다고 했던 그 팀, 내일 목표를 뭐라고 바꿀까요? 멧돼지 10마리요? 아닐걸요? 토끼 10마리요? 아닐걸요? 아마도 목표를 달성하는 놀라운 방법을 획득했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목표를 낮추는 방식이죠. 그래서 다음날 목표, 토끼 1마리 잡기, 생쥐 1마리 잡기, 점점 내려가죠. 자, 그러면은 토끼 20마리 잡아가지고 200% 보상받은 팀, 그 팀은 어때요? 토끼 20마리 잡기, 30마리 잡기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팀도 학습이 됐거든요. 목표를 낮춰서 재미를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토끼 1마리 잡기가 아니라 토끼 1마리 잡기 위한 준비하기, 토끼 1마리 잡기 위한 준비를 위한 리서치하기, 토끼 1마리 준비 리서치를 위한 구상하기, 이런 식으로 자꾸 하향, 평준화, 축소, 지향,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자, 여기에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목표를 왜 세우냐는 것이죠. 목표를 도전하기 위해서 세운 팀은 목표를 하향, 축소, 지향하지 않아도 되지만 목표를 평가받기 위해서 세우는 조직은 반드시 목표를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실험 결과가 이미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하라고 물질로 보상을 하면 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죠. 수학 점수에 대해서 평가를 강화하고 보상을 강화할수록 수학 점수를 풀어내는 실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평가주의와 도전주의의 차이죠. 자, 멧돼지 잡은 팀과 토끼 잡은 팀이 있어요. 이 팀이 모였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희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평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발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주의, 도전주의예요. 자, 멧돼지 잡은 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잘했다 못했다 이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멧돼지 잡은 팀 어떻게 해서 멧돼지 잡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호랑이는 못 잡았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호랑이 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멧돼지였어요. 호랑이랑 멧돼지랑 구별하는 방법 오늘 밤에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호랑이를 소총으로 쐈는데 도망갔어요. 장총으로 쏴야 되니까 오늘 밤에 제가 장총을 준비할게요. 2명씩 짝지었는데 막상 하려다 보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다음에는 4명씩 짝지어서 올라가야겠어요. 오케이,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지식을 발견했습니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지식과 노하우가 발견되었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서로 열심히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신나게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이게 도전주의입니다. 이게 지식주의예요. 토끼 잡은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끼 10마리인데 20마리 잡았습니까? 토끼 잡는데 뭐가 도움이 됐습니까? 오케이, 토끼 잡는데 말이에요, 막대기가 도움이 됐습니다. 토끼 잡는데 10명 1조로 하니까 잡았습니다. 못 잡은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 됐습니다. 팀워크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 안 됩니다. 서로 이야기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지식 토크죠. 만약에 우리가 멧돼지냐 토끼냐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산 위에서 일어난 일 자체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다음날 보다 더 잘할 것인지 지식에 집중한다면, 자, 다음날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호랑이 잡으러 갔다가 멧돼지 잡은 팀, 다음날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호랑이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의기투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목표가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지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그대로 하고 목표를 세우라 그러니까 혁신적인 도전적인 목표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토끼 잡았던 팀, 목표를 축소할까요? 목표를 하향 평준화할까요? 점점점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멧돼지 잡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호랑이 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토끼를 더 잡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평가주의에서 벗어나서 도전주의와 지식주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교정적 피드백, 지지적 피드백이 일어나고 조직은 지식에 집중하고 지식 탐험대가 되고 도전이 살아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회사는 그동안 토끼 잡기 계획 세우셨습니까? 호랑이 잡기 계획 세우셨습니까?
평가를 위해서 목표를 잡고 계십니까? 도전을 위해서 목표 잡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그동안 우리가 지나친 KPI 기반의 MBO를 해와서 결국은 회사가 평가주의 되어버렸다면 지금은 OKR 기반의 MBO로 전환해서 조직을 도전주의로 바꿀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저는 여러분 회사, 여러분 조직, 여러분 기관이 호랑이 잡자고 목표 세우는 그런 기관이 되면 좋겠습니다.